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기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취재 기자의 솔까말인데요. 보도국 김철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중부지방에 큰 비가 와서 참 피해가 컸는데요. 예. 우리 대전과 충남 지방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녹화를 진행하는 금요일 오후를 기준으로요. 전국적으로는 19명이 폭우로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4천여 채의 주택과 상가도 침수됐는데요. 지역에서도 약 300mm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만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주택과 상가 침수도 이제 수십여 채에 그치는 등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대전과 충남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적은 편이어서 다행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저희가 만나봅니까? 네, 올여름 비도 많이 왔지만 덥기도 참 더웠습니다. 이런 더위가 유독 더 무겁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야외 혹은 무더운 실내에서 장시간 노출돼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에어컨이 없어 폭염 속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에어컨이 있어도 너무 낡아 사고 위험이 높거나 경비실 별도 계량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 틀지 못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아파트 경비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경비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전 노동청에 경비실 냉방기 설치 실태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택배를 분류하는 직원들의 윗옷이 온통 땀에 절어 있습니다. 기온이 한풀 꺾이는 새벽 시간임에도 우편 물류센터 곳곳에 걸려있는 온도계에는 33도에 가까운 온도가 찍혀 있습니다. 찜통 속에 장시간 노출돼 일을 하다 보니 직원들은 정신까지 혼미해진다며 울렁증과 메스꺼움을 호소합니다. 재작년 문을 연 전국 최대 규모 중부권 광역 우편 물류센터.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 최신 물류센터지만 정작 50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에는 에어컨 하나 없습니다. 지난해 부랴부랴 이동식 냉풍기를 들여왔지만 오히려 냉풍기가 돌아갈 때 나오는 열기에 틀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건물 특성상 전체 냉방시설을 하기엔 과도한 비용이 들어 설치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해마다 이 경비실의 에어컨 문제는 뉴스가 됐었죠. 예. 아예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있거나 아니면은 에어컨이 있어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 그런 게 뉴스가 됐었는데 아직도 이런 곳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전의 대단지 아파트 중에는 에어컨 등 냉방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네. 더욱이 이런 곳들은 대부분 노후화된 아파트로 경비실 자체가 단열의 이제 구조상 문제가 있는 곳들도 많다 보니까 더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에어컨이 없는 곳도 있지만 말씀대로 있어도 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태양광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에어컨 비용을 낼 수 있는 몇몇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선 결국은 이 비용이 관리비로 충당이 되다 보니까 사용할 때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아직도 좀 화가 나는 열이 오르는 느낌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겁니까? 예,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근무할 수 있게 좀 시원한 곳에서 근무해달라라고 그렇죠. 이렇게 요청하신 분도 많으신데 네. 여전히 일부 입주민들께서는 경비실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소수의 목소리를 더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대전의 아파트 경비 노동자 90%가량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철에 소수의 입주자라도 그런 항의를 받게 되면은 혹시나 재계약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차라리 몸은 힘들더라도 마음은 편하게 에어컨은 안 틀겠다라는 노동자들이 많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원분들도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차라리 대전시나 이런 지자체에서 좀 에어컨 경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요? 예, 사실 아파트라는 공간도 결국에는 네.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곳에 제자체가 전면에 나서서 세금을 투입하기에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공주택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참여 예산 등과 같은 지원을 이제
지원이 있어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예산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은 상태고요. 물론 여기에 우리 전체 인구의 한 65% 이상이 사는 이런 아파트의 문제인 만큼 국가, 지자체가 네.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아파트의 문제는 1차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문제라는 게 입장인 거죠. 네. 결국은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입주민 대표자 분들께서 제발 경비원도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 입주자분들이 다 같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은 1인당 들어가는 부담은 그렇게 사실 크지 않는 편이고요. 그 지난해 저희가 그 보도를 했었던 그 경비원에게 그 에어컨 비용을 청구했었던 아파트 사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이제 보도 이후에는 뭐 새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비용도 이제 입주자들이 나누면서 시작됐는데 이런 변화가 결국 입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제 단순히 이제 뭐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상황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렇게 시민들, 입주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가구당 뭐 얼마 되겠습니까? 예. 그죠? 네. 근데 그 좁은 경비실 안에서 3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 참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분들의 처우에 대한 그런 사회적 관심대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는데 네. 이제 저희도 좀 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두 번째 뉴스를 보니까 대전 광역 우편 물류센터인가요? 네, 대전에 있는 최신 시설 같은데 예. 한 500명 가량 근무한다고 저렇게 나와 있던데 이런 곳에 어떻게 에어컨이 없을 수가 있죠? 예, 여기가 2020년도에 이제 개국한 물류센터인데요. 네. 전국의 소포를 모아서 배송을 하는 그런 일종의 허브 같은 공간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인데 약 1,000억 원 가까이가 들어간 이런 최첨단 물류 시스템을 갖췄다고 홍보를 했었던 네. 곳인데요. 정작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은 옛날만도 못했던 겁니다. 우정사업본부 이제 산하에 한 31개 정도의 물류센터가 있는데 다 에어컨 등 그런 냉방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오히려 여기만 없었던 것이죠. 아니 1,000억 원이 들어간 최신 시설이라고 하는데 예. 어떻게 에어컨이 없을 수 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저 이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왜 그런지 뭐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우정사업본부 측은 이 물류센터의 특성상 그 내면이 이제 상시적으로 개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에어컨과 같은 공조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그 말이 설득력이 없다고 직원들이 말하는 게 네. 다른 물류센터도 결국엔 비슷한 환경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취재를 하니까 우정사업본부 측에서도 이제 다른 곳과 같은 중앙 냉방식 그런 공조시설을 설치하기를 검토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취재진에게 밝혔어요. 결국에 구조상 설치를 못했던 게 아니라 의지의 네. 문제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저는 진짜 정말 화가 나는 게 아니 뭐 어쩔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왜 이곳에만 설치가 안 돼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예, 뒤늦게 이거는 설치를 검토하겠다. 그럼 처음부터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정사업본부가 사실은 그 우편 물류센터 같으면은 중요한 우편물과 또 뭐 요즘에 택배 물량도 굉장히 예. 많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공적 기관인데 예. 그동안에 이렇게 열악하게 근무를 해왔다는 거 같잖아요. 사실 그 전에 집배원들의 과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가 공공기관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동자들의 그런 권리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직원들의 그런 처우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물류센터에는 그 거대한 이제 물류 기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나온 열기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노동자들은 이런 열기가 빠져나가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설치된 선풍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찜질방에서 선풍기 틀어놓은 거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몇 시간씩 육체 노동을 하다 보면은 자칫 인명사고도 우려되는 사고다 보니까 서둘러서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또 심야에 예. 또 새벽에 또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32도, 3도, 이런
폭염 속에서 일하면은 정말 뭐 머리가 혼미해질 수밖에 없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윗분들이 좀 내려와서 실제 근무를 좀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 들었는데요. 예. 취재를 하면서 이제 우정사업본부 측과 이렇게 뭐 대화를 했습니다만, 뭐 이제 기온에 따라서 뭐 안전 매뉴얼도 있고, 이제 폭염 대책으로 뭐 선풍기를 늘리기도 하고, 얼음물도 제공하고, 뭐 네. 휴식 시간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작업장 내 그 기온은 통제되지 않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기계에서 나온 열기 때문에 2억 넘게 투입해서 도입한 이동식 냉풍기는 정작 쓰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결국 이런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지 뭐 고작 얼음물 주고 선풍기 대수 늘린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기온에 선풍기를 가지고 냉방을 한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뭐 취재 기자들도 사실 굉장히 폭염 속에서 어렵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취재하면서 좀 느끼는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오는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더위가 뭐 조금 불편한 뭐 저희처럼 잠깐 있는 경우는 정말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불편한 정도겠지만 누군가에겐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후 위기 시대에 이런 문제는 더욱더 이제 더 부각될 텐데요. 앞으로 이런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이고 앞으로 더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